야, 한서연, 내 교복도 중고냐? 기름 냄새 난다며. 내 옷에 손도 대지 말랬지? 그때 웃던 내 얼굴 아직도 잊지 않았어. 그래, 이제 웃어봐. 이번엔 내 손목에 수갑이 걸릴 차례야. 가난하다고 깔보던 그 입이 오늘은 침묵했다. 17년 전의 조롱이 법정에서 판결로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듣는 곳 적어주시면 그 지역에서 최고로 행복한 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이민석 선임 검사의 목소리가 특수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로질렀다. 한서연은 검은색 정장 재킷에 단추를 꼼꼼히 채운 채 긴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차갑게 떨어지며 하얀 셔츠 칼라를 밝게 비춰냈다. 서류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정적을 깼다. 냉난방기의 낮은 웅웅거림이 배경음처럼 깔렸다. 비자금 조성 혐의입니다. 추정 금액은 50억 원. 민석이 배당 명단을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종이가 나무 표면을 스치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서연의 시선이 종이 위로 향했다. 볼펜을 쥔 손가락이 첫 번째 이름에서 멈췄다.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유지연. 그 순간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귓속을 채웠다. 서연의 등받이가 의자에 밀착되는 작은 마찰음이 들렸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17년 전 어릴 적 기억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 운동장 한복판. 점심시간에 소란스러운 웃음소리들 사이로 한 목소리가 칼처럼 날아왔다. 야, 한서연. 내 교복도 중고냐? 유지연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연을 가리키며 웃고 있었다. 명품 가방을 든 손이 햇빛에 반짝였다. 걔 엄마 시장에서 통닭 튀기잖아. 기름 냄새 안 나? 친구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넌 평생 돈 냄새랑은 인연 없을 듯. 그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져나가며 서연의 얼굴을 태웠다. 서연아, 괜찮아? 민석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둔탁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명단 위에 이름이 흔들렸다. 볼펜 끝이 종이에 작은 점을 찍었다. 누구예요, 유지연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서연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민석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훑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대기업 부회장 부인이야. 박도훈 부회장의 아내. 언론에선 자선사업가로 유명하지. 민석이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서 유지연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고급 드레스를 입고 기부금 전달식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이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태블릿에서 흘러나오는 유지연의 목소리. 서연의 손가락이 볼펜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플라스틱 표면이 손바닥에 파였다. 언론 플레이 많이 하는 타입이네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론. 민석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종이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새로운 정보가 드러났다. 해외 계좌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설립 기록, 비자금 유통 경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실제론 남편 회사 비리의 핵심 설계자야. 겉으론 성녀 코스프레, 속으론 돈 세탁의 달인이지. 서연의 눈동자가 서류 위를 훑었다. 숫자들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50억, 홍콩 계좌, 스위스 은행, 더미 회사 12개.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조직했을까요? 돈이 있으면 가능하지. 변호사도 최고급을 쓰고 세무사도 회계사도 다 최고 실력자들이야. 증거는 확실한가요? 내부 제보가 있었어.
남편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 민석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이게 결정적이야. 유지연 명의로 개설된 해외 계좌에서 직접 송금한 기록이 있어. 서연이 숫자들을 찬찬히 읽어내렸다. 날짜, 금액, 수취인. 모든 것이 정교했다.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냉난방기 소리만이 낮게 웅웅거렸다. 민석이 서연을 바라봤다. 왜? 이 사건은 좀 특별해서 권력형 비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주로 다뤄온 분야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볼펜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복잡해. 정치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언론 플레이도 치열할 거야. 상부에서 압력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철저히 해야죠. 서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일어났다. 정장 재킷이 바스락거렸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증거가 확실하면 누구든 법 앞에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존재 이유 아닌가요? 그녀의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다. 검은 재킷이 그녀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감쌌다.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 상대방이 만만하지 않을 거야. 특히 유지연은. 민석이 말을 멈췄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주저하는 것 같았다. 특히 뭐요? 언론 조작에 능해.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특기야. 자칫하면 우리가 악역이 될 수도 있어. 서연이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손에 전해지는 무게가 묵직했다. 유지연의 사진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그 환한 미소. 하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들이 보였다. 계산적인 눈빛, 완벽하게 연출된 표정. 괜찮아요. 진실은 항상 승리하니까. 서연은 파일을 겨드랑이에 끼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다. 구두 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딱, 딱, 딱. 복도 끝에서 다가오던 구두 소리가 서연 옆을 지나갔다. 동료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지만 서연의 머릿속은 여전히 유지연의 이름으로 가득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유지연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첫 번째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자선사업가 유지연, 오늘 희망 나눔 갈라 개최. 클릭하자 기사 전문이 나타났다. 오늘 오후 7시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열리는 자선갈라에서 500억 원 규모의 기부금 전달식이 열릴 예정이다. 서연의 시선이 사진에 고정되었다. 유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기부금 모형 수표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직접 보는 게 수사에 도움이 될 거야. 민석이 뒤에서 말했다. 언제 왔는지 모르게 서연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고 있었다. 수사 차원에서요? 그래. 피의자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 초대장은 내가 구해줄게. 마이너스. 오후 6시. 서연은 아파트 침실에서 옷장 문을 열고 서 있었다. 검은색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검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들어가야 했다. 손끝이 검은색 원피스에 닿았다. 몇 년 전 대학 동창 결혼식에 입었던 옷이었다. 정장보다 부드러운 재질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목걸이를 할까 하다가 멈췄다. 심플한 차림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 같았다. 마이너스. 서울 그랜드 호텔 로비. 서연이 유리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따뜻한 황금빛을 뿌렸다. 하지만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차가운 기운을 전했다.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리셉션 직원의 목소리가 정중했다. 서연이 가방에서 초대장을 꺼냈다. 희망 나눔 자선갈라 금박 글씨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행사장 문이 열리자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검사 신분으로는 처음 와보는 상류층 파티였다. 어서 오세요. 안내원이 미소를 지으며 팜플렛을 건넸다. 표지에는 유지연의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자선사업가 유지연 여사의 희망 메시지라는 제목이 그 아래 적혀 있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정장과 드레스 차림의 사람들 사이로 웨이터들이 분주히 오가며 음료를 나르고 있었다. 무대 위에서는 작은 앙상블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바이올린 선율이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졌다. 서연은 모퉁이 기둥 근처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한데 섞여 웅성거림을 만들어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다. 웅성거림이 점차 잠잠해졌다. 오늘의 주인공, 유지연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무대 위로 유지연이 올라왔다. 하늘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이 조명을 받아 화사하게 빛났다. 안녕하세요. 유지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서연의 몸이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그 목소리.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았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것이 제 삶의 사명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다. 기자들이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가난하다고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요. 서연의 손가락이 샴페인 잔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유리 표면이 차가웠다. 가난하다고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 입으로 그런 말을? 연설이 끝나고 유지연이 무대에서 내려왔다.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며 인사를 나눴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번쩍였다. 서연은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숨을 곳은 없었다. 어머!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천천히 돌아보니 유지연이 서 있었다. 여전히 그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한서연 맞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다. 대화 소리가 줄어들었다. 안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세상 참 좁네. 여기서 만날 줄이야. 유지연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달달하고 진한 냄새였다. 너무 진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아직도 정에 타령하고 다니는 거야? 유지연의 목소리에 미묘한 조롱기가 섞여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검사라고 들었는데 그 가난한 손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니 정말 대단하네. 서연의 호흡이 얕아졌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세상은 내 교과서처럼 돌아가지 않아. 그거 아직도 모르겠어? 유지연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황금빛 액체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주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검사님이시네라고 속삭였다. 또 다른 사람이 어려서부터 아는 사이인가 보다라고 말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속에서 둥둥 울렸다. 그래.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침착했다. 세상은 안 돌아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유지연의 미소가 살짝 경직되었다.
내가 돌아가는 방향을 바로잡으러 왔어. 서연이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유리가 대리석에 닿는 작은 소리가 났다. 뭔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야. 서연의 시선이 유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번쩍 터졌다. 기자가 이쪽을 향해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찰칵, 찰칵, 찰칵. 실례하겠습니다. 서연이 몸을 돌렸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으며 행사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뒤에서 유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도망가. 예전처럼. 서연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곧 다시 걸음을 옮겼다. 행사장 문을 나서자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샹들리에 불빛이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차갑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금속 버튼의 차가운 감촉이 지문에 전해졌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종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팩스기에서 용지가 나오는 소리가 사무실 정적을 깼다. 서연이 컴퓨터 화면에서 시선을 돌려 팩스기를 바라봤다. 어젯밤 자선 갈라에서 돌아온 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유지연의 목소리가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다. 익명 제보입니다. 동료 검사가 팩스 용지를 건네며 말했다. 서연이 받아든 종이에서 잉크 냄새가 올라왔다. 제보서 첫 줄이 눈에 들어왔다. 유지연 직접 해외 계좌 개설 마이너스 홍콩 스위스 경유. 서연의 손가락이 종이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언제 들어온 거예요? 방금 전이요. 발신자 정보는 없고요. 서연이 제보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계좌번호, 송금 날짜, 금액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서연이 금융감독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계좌번호를 검색했다. 화면에 결과가 떠올랐다. 유지연 명의로 개설된 홍콩 계좌. 개설일은 작년 3월 15일이었다. 이거 진짜네요. 옆자리 민석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스위스 계좌도 확인해봐요. 서연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했다. 스위스 은행 정보도 일치했다. 50억 원이 여러 번에 걸쳐 송금된 기록이 있었다. 증거로는 충분해 보이는데. 민석이 말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화면 속 숫자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서연이 수화기를 들었다. 한서연 검사님? 상부 간부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다. 네, 말씀하세요. 유지연 사건 말인데. 상대방이 잠시 말을 멈췄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그 사건 손대지 말게. 서연의 손가락이 수화기를 더 세게 쥐었다. 플라스틱 표면이 차갑게 느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윗선에서 막으려고 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야. 하지만 증거가 명확한데요. 증거가 있어도 안 돼. 이건 명령이야.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투.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다봤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수사 중단하래요. 왜요? 서연이 수화기를 받침대에 내려놓았다.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났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다.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서연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다. 유지연의 계좌 정보가 여전히 떠 있었다. 숫자들이 또렷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서연이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다. 딱딱딱딱. 영장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떠올랐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영장 신청해요. 지금 상부에서 막지 말라고 했는데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화면의 커서가 깜빡였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기다려보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서연이 의자를 돌려 민석을 바라봤다. 의자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났다. 기다리면 증거가 사라져요. 하지만 무리하면 우리만 손해야. 서연의 시선이 다시 화면으로 향했다. 영장 신청서 양식이 반쯤 채워져 있었다. 마우스를 클릭해 인쇄 버튼을 눌렀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잉크젯 프린터의 규칙적인 소음이었다. 정말 할 거야? 민석이 다시 물었다. 증거가 있으면 누구든 법 앞에 세워야죠. 용지가 프린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났다. 서연이 일어나 영장 신청서를 집어들었다. 종이의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아 살짝 축축했다. 이거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민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서연이 영장 신청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볼펜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잠시 멈췄다. 어젯밤 유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래, 도망가. 예전처럼. 서연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서명을 하기 시작했다. 한 획 한 획 또렷하게. 한서연. 자신의 이름을 다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다. 잉크가 마르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민석이 한숨을 쉬었다. 일이 커지면 책임져야 해. 알아요. 서연이 영장 신청서를 집어들고 일어났다. 정장 재킷이 바스락거렸다. 어디 가요? 법원에 제출하러요. 지금 늦으면 증거 인멸할 수도 있어요. 서연이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을 향해 걸었다.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다.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민석 씨. 응? 정의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다. 서연의 손이 문 손잡이에서 잠시 멈췄다. 복도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다. 그리고 복도에서 들리던 대화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서연아. 문 손잡이에 손을 댄 순간 민석이 다시 불렀다. 혹시 그 사람이랑 개인적인 일이 있는 건 아니지? 내 표정이 좀. 서연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다.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없어요. 그냥 정의를 실현하고 싶을 뿐이에요. 정말? 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민석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복도로 퍼져나갔다. 서연의 구두 소리가 복도 타일을 울리며 멀어져 갔다. 딱딱딱딱. 리듬이 점점 빨라졌다. 복도 끝에서 다른 검사의 구두 소리가 맞은편에서 다가오기 시작했다. 복도의 발소리가 멈췄다. 서연이 문 손잡이에 댄 손을 천천히 내렸다. 복도 너머로 상부 간부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몇 분 후 발걸음이 멀어져가는 소리만 남았다. 민석이 서연의 어깨를 톡톡 쳤다. 다행히 그냥 지나갔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알아요. 서연이 영장 신청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종이가 살짝 구겨져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틀 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하얀 테이블을 차갑게 비쳤다. 서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볼펜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유지연이 들어왔다. 베이지색 트위드 재킷과 진주 목걸이.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 묶었다. 명품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자선 갈라에서 봤던 화려한 모습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우아한 기품이 흘렸다. 안녕하세요, 검사님. 유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테이블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앉으세요. 서연이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작은 적색 불빛이 켜졌다.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오후 2시. 서연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렸다. 유지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다.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유지연의 대답이 즉석에서 나왔다.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다. 하지만 여기 계좌 내역을 보면 서연이 서류를 넘겼다. 홍콩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유지연님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입니다. 유지연이 서류를 내려다봤다. 눈동자가 숫자들을 훑었다. 이건 남편이 제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무단 사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서명은 뭔가요?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계좌 개설 신청서였다. 유지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유지연의 시선이 서명을 바라봤다. 잠시 말이 없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작년 3월 15일입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다.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유지연이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마셨다. 물을 삼키는 소리가 작게 났다. 여러 서류에 서명을 많이 해서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워요. 서연은 볼펜으로 메모를 적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서연이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 명품 매장 영수증이 떠올랐다. 작년 4월에 구매하신 에르메스 가방이에요. 가격이 1,200만 원이네요. 유지연의 시선이 테이블 옆 자신의 가방으로 향했다. 같은 모델이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기부금 장부를 확인해 봤는데 같은 날짜에 개인 구매 내역이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기부금으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신 건 아닌가요? 유지연의 손가락이 가방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가죽이 스치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기부금은 모두 정당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영수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서연이 태블릿을 유지연 쪽으로 밀었다. 화면의 백라이트가 유지연의 얼굴을 하얗게 비쳤다. 유지연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날짜, 품목, 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다. 그 순간 유지연의 손이 가방 손잡이에서 멈췄다. 미세한 틈이 생겼다. 완벽했던 방어막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이건 유지연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로 이건 남편이 선물로 사준 거예요. 선물이요? 네. 결혼기념일 선물이었어요. 서연의 눈동자가 유지연의 얼굴을 관찰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다. 하지만 영수증 구매자명은 유지연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편이 제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유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빨라졌다. 제 카드로요? 네. 자주 그래요. 서연이 메모를 더 적었다. 볼펜이 종이를 누르는 압력이 강해졌다. 그럼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조사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유지연이 가방을 정리하는 소리만 들렸다. 지퍼가 열리고 닫히는 작은 소리였다. 더 묻고 싶은 게 있으시나요? 유지연이 물었다. 서연이 서류를 정리했다.
종이들이 바스락거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 후 다시 연락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유지연이 일어나며 가방을 들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다. 검사님. 네. 예전에 만났을 때처럼 이번에도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예요. 유지연의 미소가 차갑게 번졌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볼펜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만 났다. 문이 닫혔다. 유지연의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다. 서연은 혼자 남겨진 조사실에서 녹음기를 바라봤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가 정지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빛이 꺼졌다. 형광등만이 조용히 웅웅거렸다. 그리고 복도에서 누군가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벨 소리가 멈췄다. 복도의 정적이 조사실 안까지 스며들었다. 서연은 여전히 녹음기 앞에 앉아 있었다. 빨간 불빛이 꺼진 기계가 테이블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유지연이 남기고 간 의자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등받이가 테이블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고 방금 전까지 누군가 앉아 있었다는 흔적만 남아 있었다. 서연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향했다. 유지연이 만졌던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펼쳐져 있었다. 계좌 내역서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닿았던 자리였다. 형광등이 조용히 웅웅거렸다. 바깥 복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연이 볼펜을 집어들었다. 잉크가 다 떨어져 가는지 글씨가 흐릿하게 나왔다. 그녀는 펜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른 펜을 찾았다. 책상 서랍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안에서 새 볼펜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플라스틱이 부드럽게 빠지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유지연 마이너스 계좌 개설일자, 그 아래 가방 구매 영수증,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확인 필요. 글씨를 쓰는 동안 손목이 살짝 아팠다. 오늘 하루 종일 서류를 정리하느라 무리했던 것 같았다. 문득 어젯밤 꿈이 생각났다. 고등학교 교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청소 시간이었다. 서연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유지연과 친구들은 벌써 가방을 챙겨 나가려 했다. 야, 한서연. 우리 대신 청소해 줄래? 어차피 넌 갈 데도 없잖아. 웃음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레질을 했다. 바닥이 젖어 차가웠다. 서연이 눈을 깜빡였다. 조사실의 하얀 벽이 다시 보였다.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제는 서연이 질문을 하고 유지연이 대답해야 하는 위치가 되었다. 하지만 뭔가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었다. 책상 위 컴퓨터 화면이 절전 모드로 검게 변해 있었다.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이 다시 켜졌다. 유지연 관련 수사 파일이 그대로 떠 있었다. 50억 원. 12개 페이퍼 컴퍼니. 홍콩, 스위스, 케이맨 제도. 숫자들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다.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민석이었다. 뉴스 봤어? 박도훈 부회장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대. 서연이 재빨리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다. 실시간 뉴스 제목이 뜨기 시작했다. 박도훈 부회장, 검찰 자진 출석.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 기사를 클릭하자 상세 내용이 나타났다. 박도훈 부회장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비자금 조성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자금 관리는 자신이 아닌 부인 유지연 씨가 담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연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더 세게 쥐었다. 플라스틱 표면이 손바닥에 파였다. 다음 기사를 클릭했다.
유지연의 반박 인터뷰였다. 검찰이 여성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화면 속 유지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색 재킷을 입고 진주 귀걸이를 한 모습이었다. 완벽하게 연출된 모습이었다. 서연이 볼펜을 다시 집어들었다. 메모지에 박도훈 증언 마이너스 부인이 관리라고 적었다. 그 아래 유지연 반박 마이너스 희생양 프레임 2라고 추가했다. 갑자기 조사실 문이 열렸다. 민석이 들어왔다. 맞지? 지금 확인했어요.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어. 남편이 아내를 지목하고 아내는 부인하고. 민석이 서연 옆 의자에 앉았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우리가 확보한 증거로는 유지연이 직접 관여했다는 게 명확해요. 서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이제 언론전이 시작됐어. 유지연 쪽에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할 거야. 민석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우리는 증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특히 이런 사건은. 서연이 화면을 다시 바라봤다. 유지연의 인터뷰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저는 자선 사업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 제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화면 속 유지연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렸다. 서연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자선 사업이라. 서연이 중얼거렸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 마우스로 영상을 껐다. 화면이 조용해졌다. 내일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겠어요. 어떤 증거? 카드 사용 내역이랑 해외 송금 기록. 더 구체적인 걸 찾아야 해요. 서연이 일어나며 정장 재킷을 정리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조심해서 가.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이 가방을 들고 조사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몇몇 사무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새로운 뉴스 알림이 떠 있었다. 유지연 여사 지지 모임 결성. 온라인 서명 운동 시작. 서연의 눈동자가 화면을 응시했다.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검찰의 마녀사냥이다. 무죄 추정 원칙은 어디 갔나.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형적인 사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울렸다. 서연이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인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1층에 도착해 로비를 걸어나가는데 경비원이 인사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밖으로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서연이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어머니한테서 온 문자가 있었다. 딸아, 뉴스에서 너 사건 나오던데. 몸 조심해라. 서연이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항상 걱정이 많았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편의점이 보였다. 서연이 들어가서 커피를 하나 샀다. 따뜻한 컵이 차가운 손을 데워주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공기가 맞아주었다. 서연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9시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도훈 부회장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비자금 조성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화면에 박도훈의 모습이 나왔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부인 유지연 씨가 담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지연의 인터뷰 장면이 나왔다.
아까 봤던 것과 같은 영상이었다. 서연이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다른 뉴스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고 화장대 앞에 앉았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내일은 더 치열한 하루가 될 것 같았다. 휴대폰 알람을 맞춰놓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유지연의 표정, 목소리, 미세한 떨림까지 모든 것이 계산적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틈이 있었다. 서연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7시 알람 소리가 울릴 때까지 몇 시간이 남지 않았다. 새벽 5시 가로등 불빛이 아직 꺼지지 않은 고급 주택가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서연이 뒷좌석에서 내렸다. 검은색 정장에 코트를 걸친 그녀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종이가 새벽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민석과 다른 수사관들이 차에서 내려 서연 주위로 모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구두 소리만이 아스팔트를 조용히 울렸다. 유지연의 집은 3층 단독주택이었다. 정원에는 가지런히 정돈된 조경이 있었고 현관 앞에는 고급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집 전체에서 따뜻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준비됐나?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체포영장을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현관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하지만 표정은 침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맑은 종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유지연의 목소리였다. 아직 잠이 덜 깬 듯 약간 쉬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유지연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인터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다. 잠깐만요. 몇 분 후 현관문이 열렸다. 유지연이 얼굴을 내밀었다. 파란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대충 뒤로 넘겨져 있었다. 화장을 하지 않은 맨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느낌이었다. 이 시간에 왜? 유지연의 시선이 서연 뒤에 서 있는 수사관들을 훑쳤다. 표정이 굳어졌다.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정중하게 말했다. 유지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열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넓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가죽 소파와 유리 테이블, 벽에 걸린 그림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뿌리고 있었다. 유지연이 소파에 앉으며 가운끈을 다시 묶었다. 무슨 일이죠?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연이 코트에서 영장을 꺼내며 말했다. 유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체포영장이요? 비자금 조성 및 해외 도피 자금 조성 혐의입니다. 서연이 영장을 펼쳐 보였다. 유지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유지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증거가 충분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증거라는 게 뭔데요? 유지연이 한 발짝 다가왔다.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어제 은행에서 추가 자료를 받았어요. 당신 명의 계좌에서 50억 원이 해외로 송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남편이 직접 서명하신 송금 신청서도 있고요. 서연이 서류를 꺼내 보였다. 유지연의 필체로 된 서명이 여러 장에 걸쳐 있었다. 유지연의 시선이 서류를 훑었다. 잠시 말이 없었다. 이건 위조예요.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99.8% 일치해요.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보였다. 유지연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온이 바스락거렸다. 이건 누명이에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연 씨. 서연이 그녀 앞에 서서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명령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요. 유지연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됩니다. 민석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유지연이 서연을 바라봤다.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다. 한서연, 넌 정말 뭐요? 서연의 시선이 유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평생 날 넘을 수 없을 거야. 유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조롱기가 섞여 있었다. 가난한 집딸이 아무리 검사가 되어도 결국 내 앞에서는 한없이 작을 뿐이야. 서연이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넘으려고 한 적 없어. 서연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대신 난 내 위에 법을 세울 거야.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정지했다. 샹들리에의 크리스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유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민석이 수갑을 꺼냈다. 금속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났다. 손을 뒤로 돌려주세요. 유지연이 뒤를 돌았다. 실크 가운이 몸에 밀착되었다.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유치장에서 변호사와 만날 수 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유지연이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정의를 원했어. 정의라고? 유지연이 비웃었다. 넌 복수를 한 거야. 어릴 때 당한 수치심에 대한 복수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현관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몰려든 것 같았다. 나가야 합니다. 민석이 유지연의 팔을 잡았다. 현관문을 열자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유지연 씨,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변호사는 선임하셨나요?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쏟아졌다. 유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다. 서연이 그 뒤를 따랐다. 플래시 세례가 그녀에게도 쏟아졌다. 검사님, 체포 근거가 뭔가요? 정치적 의도는 없나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차로 향했다. 유지연이 뒷좌석에 앉았다. 서연이 그 옆에 앉았다. 차가 출발하자 기자들이 뛰어오며 계속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차창을 통해 들어왔다. 만족해? 유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차가 검찰청을 향해 달려갔다. 뒷좌석에서 두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나는 수갑을 찬 채로, 다른 하나는 정의를 위해. 라디오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유지연 씨 긴급 체포. 그 소리가 차 안의 침묵을 깼다. 법정의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다. 서연은 검사석에 앉아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색 검사복이 몸에 딱 맞게 착용되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서류 더미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차가웠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모든 시선이 피고석의 유지연을 향하고 있었다. 유지연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화장은 평소보다 연하게 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다운 차분한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탁, 탁. 법정이 조용해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 최종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다. 재판장님, 저희는 이 사건이 피고인 유지연이 아닌 남편 박도훈 부회장의 단독 범행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모든 금융거래는 남편이 피고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서연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볼펜을 가볍게 두드렸다. 플라스틱이 종이에 닿는 작은 소리가 났다. 특히 박도훈 부회장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부인의 무관함을 증언한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재판장이 서연을 바라봤다. 검사 측 최종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다. 검사복이 바스락거렸다. 재판장님, 검찰은 피고인 유지연이 비자금 조성의 실질적 주도자였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피고인 측에서는 남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증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서연이 서류를 들어 올렸다. 우선 이 서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해외 송금 신청서가 확대되어 나타났다. 유지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는 피고인이 직접 홍콩은행에 50억 원을 송금할 때 작성한 신청서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99.8% 일치했습니다. 유지연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해당 서명은 남편이 강요에 의해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재판장이 말했다. 서연이 다시 서류를 넘겼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문자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모니터에 떠올랐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다. 작년 3월 20일 피고인이 회계사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홍콩 계좌 송금건 절대 남편 모르게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렸다. 유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유지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 시선 속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USB가 들어있는 투명한 증거 봉투였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서연이 USB를 들어보였다. 이 USB에는 피고인이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유지연의 목소리였다. 도훈이는 바보야. 내가 다 설계해놨는데 자기가 한 줄 아나 봐. 해외 계좌도 페이퍼 컴퍼니도 모두 내 작품이야.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음성이 계속 재생되었다. 만약에 발각되면 도훈이한테 다 덮어씌우면 돼. 어차피 남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유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하십시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유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이 다시 서류를 들었다. 음성 분석 결과도 함께 제출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조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지연이 주저앉았다.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 모든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피고인 유지연은 무고한 피해자가 아닌 50억 원 규모 비자금 조성의 실질적 주모자입니다. 서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다. 겉으로는 자선사업가로 활동하며 성인 군자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남편까지 이용해
거대한 돈 세탁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합니다. 서연이 자리에 앉았다. 검사복이 다시 바스락거렸다. 재판장이 말했다. 변론이 종료되었습니다. 선고는 일주일 후 진행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2번 울렸다. 탁, 탁.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유지연을 향해 몰려들었다. 유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다. 수갑은 채우지 않았지만 법정 경위가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서연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법정이 점점 비워져 갔다. 민석이 다가왔다. 수고했어. 고마워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이제 끝난 거야? 아직 선고가 남았지만 거의 끝났어요. 서연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기분이 어때? 서연이 잠시 생각했다. 후련해요. 하지만 뭔가 허전하기도 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의 불빛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청소부가 들어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서연이 일어나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는 아직 기자들이 남아 있었다. 검사님, 소감 한 말씀. 이번 사건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문득 고등학교 때 기억이 떠올랐다. 청소 시간에 혼자 교실을 닦던 모습. 그때는 억울하고 화가 났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시간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서연이 버튼을 눌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검사복을 입은 자신이 당당해 보였다. 1층에 도착해 로비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딸아, 뉴스 봤다. 잘했어. 네, 엄마. 저녁에 통닭해줄까?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섰다.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검찰청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오늘 오후 나온 선고 뉴스가 떠 있었다. 유지연 전 부회장 부인, 징역 8년 선고 확정. 하얀 글씨가 화면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시계 바늘이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미 퇴근했다. 복도에는 청소부의 발걸음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다. 서연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검은 정장의 재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다. 하얀 셔츠만 입은 어깨가 가벼워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네온사인들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번지고 있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점점이 움직이며 도시의 혈관을 따라 흘러갔다. 손을 창문에 대자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전해졌다. 바깥 공기의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다.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안에서 머그컵을 꺼냈다. 검은색 도자기 컵이었다. 몇 달 전 어머니가 사준 것이었다. 복도 끝 급수대로 걸어가 물을 받았다. 물이 컵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다. 사무실로 돌아와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다. 곧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다. 증기가 포트 입구에서 피어올랐다. 인스턴트 커피 봉지를 뜯었다. 갈색 가루가 컵 바닥에 쌓였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 커피 향이 사무실에 퍼졌다. 스푼으로 저으면서 서연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쓴맛과 함께
따뜻함이 가슴까지 전해졌다. 모니터 화면을 다시 봤다. 유지연의 선고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가고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서연이 마우스를 클릭해 뉴스를 껐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책상 서랍에서 볼펜을 꺼냈다. 며칠 전 유지연을 조사할 때 사용했던 그 볼펜이었다. 잉크가 잘 나오는지 종이에 선을 그어봤다. 매끄럽게 그어졌다.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사건 정리 완료. 다음 사건 검토 필요. 그러다가 펜을 멈추고 그 글자들을 바라봤다. 문득 며칠 전 어머니와 나눈 통화가 생각났다. 딸아, 내가 옳은 일을 했다. 네, 엄마. 그 친구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지 마라.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알아요. 그래도 마음이 무겁지? 서연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 마음 가지는 게 정상이야. 그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야. 커피를 다시 마셨다. 이번에는 첫 모금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석에게서 온 문자였다. 수고했어. 집에 가서 푹 쉬어. 서연이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사무실 형광등이 은은하게 웅웅거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연이 일어나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이번에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빗방울 냄새가 코끝으로 들어왔다. 고등학교 때 기억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혼자 교실에서 청소를 하던 모습. 그때는 외롭고 서러웠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다. 유지연도 어쩌면 자신만의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압박과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서연이 창문을 다시 닫았다. 유리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렸다. 책상으로 돌아와 커피를 마저 마셨다. 컵 바닥에 커피 찌꺼기가 조금 남아 있었다. 컵을 씻으러 복도로 나갔다. 급수대에서 찬물을 받아 컵을 헹궜다. 갈색 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갔다. 깨끗해진 컵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놓으니 전등불이 컵 표면에 반사되었다.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류들을 파일에 정리하고 볼펜을 통해 꽂았다. 책상이 깔끔해졌다. 정장 재킷을 다시 입었다.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다. 검사다운 모습이었다. 전등을 끄려다가 잠시 멈췄다. 어둠 속에서 창밖 불빛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네온 사인들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서연이 전등을 켰다. 다시 밝아진 사무실. 자신의 자리. 내일도 여기서 일할 것이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10시가 넘어 있었다. 집에 갈 시간이었다. 가방을 들고 사무실 문을 향해 걸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또 울렸다. 어머니였다. 딸아, 집에 왔어? 아직 사무실에 있어요.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빨리 들어와. 미역국 끓여놨어.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지금 가요. 전화를 끊고 전등을 껐다. 복도로 나서며 문을 잠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그쳤지만 길바닥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1층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섰다. 공기가 한결 상쾌했다. 비투의 깨끗한 냄새가 났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요구르트를 샀다.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불빛들이 지나가며 유리창에 반사되었다. 자신의 얼굴도 희미하게 비쳤다. 집 근처 역에 도착해 계단을 올라갔다. 동네 골목이 고요했다. 가로등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다. 왔구나. 네, 엄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TV에서는 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배고프지? 미역국 데워줄까? 네, 주세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갔다.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TV를 바라봤다.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다. 내일은 맑을 예정이었다. 다 됐다. 어머니가 미역국을 가져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고마워요. 서연이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마시었다. 따뜻하고 짭짤했다. 오늘 기분이 어떠니? 어머니가 물었다. 후련해요. 하지만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건 확실해. 그걸로 충분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역국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차가웠다.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 정장 대신 편한 잠옷을 입으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지웠다. 거울 속 자신이 평범한 30대 여성으로 보였다. 검사가 아닌 그냥 한서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은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진실들. 하지만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했다. 눈을 감으니 빗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창밖에서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듣는 비소리였다. 어둠이 방을 감쌌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울렸다.